지난번에는 조선의 왕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된 조선의 왕비는 공식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조선 왕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된 왕비가 공식적으로 궁중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유교 사회에서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종묘를 받들고 아래로는 후손을 낳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선 왕비의 공식적인 생활 또는 공식적인 임무도 사실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위로는 종묘를 받들고 아래로는 후손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것, 이것이 조선시대 왕비가 공식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왕비가 위로 종묘를 잇는다, 위로 종묘를 받든다라고 할 때 하는 일이란 무엇인가, 어떤 일이 있을까 하고 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종묘를 받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적인 일을 한다는 것인데, 조선시대 왕비가 국가적인 일과 관련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가 양로연이라고 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가 친잡례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일이 있습니다. 양로연이라는 것은 바로 조선시대 유교에서 중요시했던 경로 효친 사상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왕비가 주관이 돼서 노인들 80 넘은 그 노인들을 궁궐에 모시고 이 사람들을 그 경로하는 잔치를 베풀므로써 조선시대의 경로 효친 사상을 널리 펴고자 하는 의도에서 왕비가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왕비가 주관해서 한 행사가 그 친잡례인데, 바로 왕비가 뽕을 따서 누에를 기르는 그 의례입니다. 바로 조선은 농업국가였고, 이 농업국가에서 먹고 사는 것은 남성들이 그 밭에 나가서 땀을 흘리면서 했고, 그에 비해서 입는 것은 여성들이 길쌈을 해서 해결했기 때문에 왕비는 그 대표자로서 뽕을 따서 누에를 키우고 그 비단을 자른 이런 의례를 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친잡례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양로연을 알아본다면, 양로연은 조선시대의 일반 백성들 중에서는 80이 넘은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궁궐에서 모셔서 이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양반층에서는 70이 넘은 이런 고령차 등을 불러서 왕비가 이들을 궁궐에서 대접을 했습니다. 궁에서 이런 양로연을 하면 그것을 본따서 조선 팔도 전국에서 지방 방방골골에서는 또 지방 단위의 양로연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양로연을 통해서 조선에서는 경로 효친 사상이라고 하는 유교의 윤리가 조선 팔도에 널리 퍼지게 됐죠. 바로 왕비는 경로 효친 사상을 앞장서서 이 양로연을 통해서 펴므로써 바로 유교 국가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 종묘를 받든다라고 하는 유학자들이 그 결혼을 통해서 여성이 하는 일, 그것과 관련된 일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친잡례라고 하는 것은 왕비가 바로 조선시대 여성 노동을 상징하는 길쌈질을 대표해서 하는 것인데, 바로 뽕 따기와 그 누에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봄철날 왕비가 뽕밭에 가서 뽕을 직접 따서 누에를 치는 것이, 이것이 친잡례인데요. 친잡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친이는 직접이라는 뜻이고, 잠은 누에를 친다는 뜻입니다. 직접 누에를 치는 의례라는 뜻인데, 조선시대 왕비가 직접 뽕밭에 가서 그 누에를 치는 의례를 행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친잠의궤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친잠의궤 중에 보면 왕비가 따는 그 뽕을 따기 위해서 뽕을 따서 담는 광주리가 있고요. 그 뽕나무가 길쭉하기 때문에 그 뽕나무가지를 걸어서 이렇게 당기기 위한
갈고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누에를 올려놓고 뽕을 썰어서 주기 위한 그 탁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다 준비해서 왕비가 그 내명부 여성들을 거느리고 뽕밭에 가서 직접 뽕을 따고 누에를 키우는 이런 중요한 의례를 행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왕비가 친잡례 또는 양노연을 통해서 경로 효친 사상 또는 여성 노동을 솔선수범함으로써 농업사회에서 여성도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길쌈질하고 노동을 통해서 이 생활에 큰 기여를 하고 나아가서 경로효친이라고 하는 유교 윤리, 유교 의례를 그 시행한다고 하는 큰 행사를 통해서 왕비는 그 조선 국가의 큰 의례를 행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왕비가 위로 종묘를 받든다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공식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조선시대 그 유학자들이 위로 종묘를 받들고 아래로 후손을 잇는 것이 그 결혼을 하는 이유라고 했는데 왕비 역시 친잡례와 양노연을 통해서 종묘를 받들 뿐만 아니라 후손을 낳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것이 바로 왕비의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왕비는 국왕과 합방을 통해서 임신을 하고 임신을 한 다음에 때가 되면은 출산을 해서 그 아이를 잘 낳아서 아들, 딸을 잘 낳아서 왕실을 번상시키고 그 중에 큰 아들을 훌륭한 후계자로 키우는 것이 왕비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왕비가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교육시키는 이 모든 것은 조선시대 유교 문화에 입각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임신을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임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의 남녀 유별에 입각해서 왕과 왕비는 평상시에 따로 생활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왕은 왕비의 생활 공간에서 살고 왕비는 왕비의 생활 공간에서 따로 살다가 아이를 낳기 좋은 시점에 합방을 했습니다. 그 합방의 시점은 언제냐 하면 바로 왕비가 월경을 하고 임신을 하기 딱 좋은 시점, 바로 월경 후 일주일에서부터 약 일주일 안팎 이 시점이 되겠지요. 그 시점에 왕이 그 왕비의 거처로 와서 두 분이 합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선시대 왕비의 그 거처가 경복궁에서 교태전인데, 교태전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왕비가 서로 사귐으로써 세상이 태평성대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왕이 아무 때나 왕비의 거처인 교태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왕비가 임신하기 딱 좋은 시점, 그 시점을 골라서 왕비의 거처로 와서 서로 합방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그 합방하기 좋은 장소다 그래서 교태전이 되는데요. 왕비가 왕비의 그 거처인 교태전으로 왕이 와서 두 사람은 이제 합방을 하는데, 합방을 하는 체위나 합방을 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유교의 성생활, 성문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매우 유교적인 그 정상 체위를 통해서 부부 합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합방을 하고 난 다음에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또 유교적인 그 의학, 바로 동양 의학에 입각해서 어의들이 그 진맥을 통해서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진맥을 해서 임신이 확인이 되면 바로 조선시대 왕비는 후계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바로 태교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태교를 통해서 10달이 되면 아이를 낳아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그 결혼하기 전까지 10살 전후까지는 바로 왕비의 거처인 교태전에서 같이 아이를 낳아서 키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왕비의 거처인 교태전이 있는데요. 이 교태전 주변을 보면 왕비가 생활하는 공간 주변에 부석 건물이 있습니다. 이 부석 건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왕비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부석 건물입니다. 이곳에서 아들이든 딸이든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는 왕비가 직접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궁녀들이 배치돼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되겠습니다. 아이의 젖을 먹이는 것도 왕비는 아이를 낳아서 약 한 달 정도 직접 젖을 먹이고,
한 달이 넘으면 아이에게는 유모가 선발돼서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유모의 젖을 먹이게 되는데요. 이래서 그 조선 왕실 이 아이들에게 유모는 사실상 제2의 어머니와 같은 그 존재라고 하겠죠. 유모와 더불어서 기저귀를 갈고 빨래를 하고 이런저런 양육에 필요한 모든 일도 궁녀들이 합니다. 이 양육 상궁들이 배치가 돼서 아이를 키우게 되겠습니다. 왕비는 이 양육 상궁들과 더불어서 아이를 이 교태전에서 키우게 되겠죠. 이렇게 키우다가 아이가 10살 안팎이 되면 결혼을 시켜서 밖으로 내보내고 세자인 경우에는 바로 동궁으로 가서 거기에서 세자빈과 이제 따로 살림을 하게 되겠습니다. 후궁의 경우에는 바로 이 후궁 안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이 아이들이 크면 또 10살 전후가 되면 결혼을 시켜서 궁궐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바로 후궁의 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조선시대의 왕비가 위로 종묘를 받들고 아래로 후손을 낳기 위해서 바로 친잡례를 행하고 양로연을 행하고 또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조선시대 왕비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공적 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